저는 88년생 김지혜입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대학 졸업 후 서울에 올라와 3년차 직장인이 됐는데요. 왜 늦게 취직했냐고요?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계속 떨어졌고 어렵게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취업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전세 집해오고 민주는 5천만 원에 차 한 대 가져갔대. 5천만 원에 차? 사실 저에겐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통장에는 1,000만 원조차 없습니다. 월급 180만 원이 들어오면 월세, 보험료, 학자금 대출. 숨만 쉬고 있어도 나가는 돈이 110만 원. 기본적인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은 20만 원 뿐입니다. 빨리 결혼하고 집도 사야 하는데 저에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장 학자금 대출부터 끝낼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작은 기대를 갖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6개월 동안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살고 있구나. 나날이 치솟는 청년 실업률, 걷잡을 수 없이 급등하는 집값. 세상의 값이 오를수록 청년들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은 늘어납니다. 간신히 취업에 성공해도 저축할 돈이 없는 이 씁쓸한 청춘을 위해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1,000만 원 만들기. 제일 먼저 청년들을 구제해줄 대한민국 대표 경제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김의수 멘토, 김유라 멘토, 이재영 멘토, 박범영 멘토. 이들은 어떤 도전자를 만나게 될까요? 프로젝트 시작 전 3주 동안 도전자 12명을 선발하기 위해 20, 30대 지원자들을 모집했는데요. 그 결과 모집된 인원만 100여 명.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주부, 외국인까지 다양한 사연을 가진 청년들이 도전자 선발 면접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에게 1,000만 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고 싶었을 텐데. 아니 그래서 나머지 한 명은 여기 언제 소하면 여기서 받으려고. 이제 직장에 들어온 지는 이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20대 후반까지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그 공부는 이제 공무원 공부였는데요. 나이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취업을 하고 나니까 이걸로는 또 나중에는 무리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세뱃돈 받은 것들도 저는 딱히 쓰지 않고 다 모았고 또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참여를 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프로그램들은 다 했어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좀 이렇게 굴려가지고 어떻게 제 돈을 벌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는 분이 뭐 다단계 이쪽으로 하셔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넣었다가 그것도 잘 안 되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모아보고 벌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을 한번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했더니 한번 떨어져서 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거래 인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이제 투자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생겼고요. 좀 있으면 결혼 신혼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장기 투자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집을 알아보니까 이제 서울은 이미 5, 6억이 다 되는 상태고 이제 경기도 외곽으로 이제 신도시로 알아봤는데 그래도 이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출산하는 데까지 비용을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먼저 준비를 하고 임신 출산을 저 가족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신랑이 버는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버는 1,000만 원이 필요해요. 20살 때는 교복을 입고 회사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그냥 생활비는 안 줘도 되고 저축을 무조건 해라라고 해서 그때부터 한 90만 원 받았나? 첫 월급이? 80만 원씩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비만 빼고. 몰랐어요. 이렇게 돈이 이렇게 힘들게 벌어지는 거. 너무 슬퍼서 오빠한테 너무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정신 차려야겠다. 30 넘었는데 정신을 안 차려서 이거 정신 차리기에 좋은 프로그램 정신 차리기에 좋은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네, 김의수 멘토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이번 시즌을 통해서 돈에 대한 1,000만 원에 대한 돈에 대한 가치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네, 좀 공부하고 하나는 4,400만 원이 된 거예요. 자, 1억이 들어갔는데 얘가 너무 비싼 건 사실이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돈은 그냥 돈이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는 1,000만 원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오늘 저의 강의의 제목은 1,000만 원, 그 돈의 가치입니다. 사실 1,000만 원이라는 것은 보시면 하루에 써서 없어질 돈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남자 주인공 2명이서 어떤 파티를 하는데 양주 하나를 이렇게 열어서 먹는데 그 한 잔 가격이 6,000만 원입니다. 사실 돈은 그렇게 어떤 일에겐 가치가 없는 돈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주 부유한 집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대저택에 자랐고 부모님 밑에서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에게 1,00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 재미없겠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IMF 때 아버지가 부도가 났습니다. 아버지 IMF 때 따라다니면서 사인을 한 게 그게 보증이었는데요. 그 돈이 10억이 넘는 것들을 서울에 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파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도 다 날아가고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사주신 30평대 아파트도 부도가 나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드디어 거리에 내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3살 된 딸이 있었고요. 3살 된 딸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회사 부도, 개인 파산, 또 중증 장애 아이, 그리고 10억 이상의 빚. 3인 가족이 이 무서운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가족을 책임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것들이 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을 돌렸고요. 저녁에는 학습지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번 돈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이 노동의 가치로 땀을 흘리고 제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50만 원 벌었을 때 100만 원을 쓰고 50만 원을 2년 동안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저는 이사를 갔습니다. 평균 150만 원을 벌어서 이 돈을 2년마다 전세를 옮겨가면서 모았습니다. 이 1,000만 원은 달랐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이때 제가 배운 건 돈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렇게 모은 피땀 흘려서 모은 것들이 오늘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세금을 지금 월 1,0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매달 200만 원을 넘게 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주식을 한 것도 아니고요. 부동산으로 대박을 터뜨린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난 20년간 밟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득이 150이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200이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가장 우리를 움직이게 한 힘, 돈을 모을 수 있는 그 힘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고생하고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 1,000만 원에 제가 발견한 그 1,000만 원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그 1,000만 원을 만들어낼 때까지 수고하고 땀 흘릴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빚이 있어도 혹시 가능하실까요? 그 큰 빚은 아니고요. 전세 자금으로 은행 대출 냈거든요. 저도 재무 상담을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키라고도 하고요. 부동산 내 집 마련 사는데 대출 없이 집을 사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대출은 중요한 건 대출의 이자와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그 현금 흐름이 있느냐, 캐시플로우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적절하다면 충분히 시간이 가면 이자와 원금을 낼 수 있고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뭐 이게 전세는 사용 자산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대출이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문이 열렸네. 제가 만나는 이 도전자들은 5만 원 아끼는 걸로 해결 안 되고 뭔가 그 시스템을 바꿔 해야 돼요. 권선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잘 하고 계신가요? 수입이 없는데 돈 관리가 웬 말이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일찍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학자금 대출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사실 모인 돈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보니까 딱 제 통장에 3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항공권을 이제 끊었어요. 비행기 표를 끊어서 미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영어 통역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통번역사가 되고 나서 은행에 취직을 하면서 투자금을 다 회수했죠. 돌이켜보면 처음에 제가 300만 원을 그때 비행기 표를 끊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제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어요. 성장하게 되었고 독립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꾸준히 발전하게 됐죠. 나에 대한 투자는 돈이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1,000만 원이 아니어도 10만 원이어도 나에 대한 투자는 시작하실 수 있어요. 10만 원에 20%면 2만 원이죠. 근데 2만 원이면 세미나 같은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삶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본인의 자기 개발을 통해서 가치가 높아질 때 여러분이 시간당 버는 수입이 높아지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함께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50%는 저축을 하고 30%는 지출을 하고 20%는 자신에게 투자하라. 532 시크릿 머니 법칙이라고 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굉장히 저축에 독하게 저축을 하는 거예요. 50% 꼭 저축하고 지출을 30% 내에서 줄이는 거 여러분이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의 수입의 20%를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532) 시크릿 머니 법칙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저렇게 살아? 너무 구질구질하다. 뭐 부자 되는 방법 알려준다고 가보면 다 사기꾼들이야.
선배들 10년, 20년 산 사람들 보니까는 노예처럼 살더라고. 인생 역전의 기회 없습니다. 대박 치는 거 없다고 보시면 돼요. Just a 10 minute 절약이 되는 시간. 여러분이 10분 후에 이 강의를 마치면 절약이 되는 마인드로 모두 바뀌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2006년에 결혼해서 결혼 12년 차의 새 아이 엄마입니다. 이런 게 지금 다 부서져 있어요. 유일한 재테크는 절약이라고 생각해요. 1000이 2000 되고요. 2000이 3000 되고요. 155만 원이 플러스 됐어요. 1155만 원. 1780만 2164원이에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전세로 시작을 했고요. 2006년에 결혼해서 딱 2년 된 그 해에 저는 첫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그 해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고 저의 펀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죠. 아, 투자를 잘하기보다는 저축을 잘하는 삶이 맞겠다. 그래서 남편 월급 240만 원 중에 절반을 저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120만 원으로 한 가정이 생활했고요. 그 노하우를 묶어서 슈퍼짠 선발대회 대상을 받게 됩니다. 전세가 너무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특히 아파트.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서민이 사는 전세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를까. 그런데 저는 남편 월급으로 그 전세금을 올려줄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전세가 오르지 않는 재개발 빌라. 제가 2014년 가을까지 살았던 집입니다. 이사를 가보니까 아, 이래서 전세가 안 오르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물이 새고 곰팡이가 생깁니다. 집주인한테 연락이 안 와요. 왜? 제가 나갈까 봐. 연락이 안 와요. 계속 살아라. 저는 4년 넘게 살았어요, 이 집에서. 이 집에 제가 이사 가고 결심한 게 나는 부자가 돼서 이 집을 나갈 거야. 오직 그 목표밖에 없었어요. 언론에서는요, 뭐 아이를 낳는데 돈이 많이 든다, 뭐 몇 억이 드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 이런 기사들이 허구한 날 나와요. 자, 진실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난 돈을 별로 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먹으면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첫째, 둘째, 셋째를 모유 수유했어요. 분유, 우유를 전혀 먹이지 않았어요. 뭐 물론 네가 건강하니까 그랬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의지가 있었다고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 많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해내야만 했어요. 남편이 엄청 구박했죠. 네가 더 많이 먹는다, 분유값보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했어요. 아이들 건강하고 아토피 없고 뭐 건강하게 자랐죠. 절약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내가 버는 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껴봐야 많은 돈을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아, 좀 더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해야겠다. 아르바이트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모유 수유를 하고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죠. 아이 때문에. 남편을 시켰습니다. 미술학원, 조각상, 모델. 잘생겼거든요. 1시간에 10,000원, 하루에 5시간. 3일 연속으로 15만 원을 주겠대요. 그래서 보냈는데 너무너무 힘들대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때 깨달은 것은 큰 돈을 번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작은 돈을 버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 차라리 아끼는 게 낫겠다. 외식 한 번 덜 하고 옷 하나 안 사고.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돈을 아껴야지 마음을 먹다 보니까요. 왜 이렇게 사고 싶은 게 많아져요. 먹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다이어트 하면. 그죠? 괜히. 그래서 아, 나는 그럼 밥을 집에서 무조건 해 먹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얇은 또띠아에 모짜렐라만 뿌리고 꿀을 얹었어요. 저거 어떤 피자예요? 고르곤졸라. 자, 고르곤졸라 치즈는 안 넣었어요. 비싸거든요. 그거 별로 먹지도 않아요. 아이들은 꿀만 뿌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먹습니다. 근데 저게 원가가 거의 없죠. 소스가 필요해요? 토핑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창의적으로 항상 원가를 생각하면서 요리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절약이 가능하고요. 자,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런 질문 던질 수 있겠죠. 너무 구질구질하다. 저는 이런 집에 사는 꿈을 꿨어요. 오로지 목표가 이거 하나였기 때문에 딴 걸 다 포기를 할 수 있었죠. 비전 보드라는 걸 만들어서요. 내가 가고 싶은 집 사진, 뭐 행복한 사진, 돈 사진을 붙여놓고 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집에 갈 거야. 항상 보면 상기시켰어요. 비록 우리 집은 물이 줄줄 새더라도. 새로운 삶을 살려면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이 그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오셨으면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부자가 될 수 없고 당연히 돈을 모을 수가 없죠.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전문가들 노출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선진국 중에서 다행히 어쨌든 어디는 안 갔어. 중동은 안 갔지. 근데 이게 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변수라 생각. 왜 그러냐면은 인구와 수요라는 게 뭐겠어요? 아까 토지에 대한 수요가.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된 박범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보겠지만 테인텐 카페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젊은 분들은 보실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영화 보신 분? 영화. 저는 인생의 영화예요 이게. 자유가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타치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자유가 뭐겠어요? 스스로 하고 싶은 걸 한다. 공부하고 나오니까는 할 일이 노예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 노예라고 표현해요. 본질을 보면은 내 시스템이 없고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야. 선배들 10년, 20년 산 사람들 보니까는 사는 모습이 제가 봐서 노예처럼 살더라고. 월급이 올라가는데 챗밖에 안 해서 잘리지 말으려고 자기 존엄성이 없더라고요. 쇼생크 탈출 영화라고 똑같아요. 거기에 감옥에 있는 대부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요. 자기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 시스템에서 무엇인지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20대, 30대 열심히 살아온 친구도 있겠죠? 중고등학교 20년 공부하고.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개발, 자아실현? 아니에요. 결국 돈으로 귀결돼 다 보면. 아쉽게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 되니까 돈을 모아야 되겠더라고. 왜? 돈이 있어야지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가장 제가 비법이라고 해서 저걸 지갑 속에 가지고 다녔어요. 왜 그러면 부자 되겠다는 의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깨우친 거 있잖아요. 그걸 소중하게 느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든. 제가 이거 입사 때 그런 얘기했을 때 다 우습게 봤어요. 야 그렇게 해서 10억이 되냐? 다 비아냥거렸다고요. 이렇게 하고 탈출하나요 여러분? 아니죠. 여기 나왔잖아요. 룰 1이 뭐냐면은 이건 투자의 원칙이에요. 종잣돈 모았으면은 그 돈 투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룰이. 돈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 룰은 뭐예요?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하라.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스노볼이라고 자서전 같은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스노볼은 뭐냐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종잣돈을 만들라는 거야. 그거를 이게 되게 우습게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최근에 집값이 어때요?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강남 6개월에 1억 올랐어요, 막 이런. 그런데 1,000만 원이 무슨 얘기냐? 막 비아냥 가린 느낌이야. 마치 제가 입사했을 때 돈 모았을 때 비아냥을 똑같았어요. 우리는 자기 종잣돈 가지고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필살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걸 보여주는 건 쇼생크 탈출의 영화 장면 2장면이 마지막인데 이게 뭐겠어요? 그 사람이 자유에 뚫고서 나와서 빗속에서 자유를 만끽한 이유는 그 출발은 뭐겠어요? 저 별거 아닌 망치 하나로 뭐예요? 벽을 뚫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게 제가 봤을 때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떤 멘티분들하고 6개월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확실하게 제가 가진 신념, 제가 가진 확신, 에너지가 틀립니다. 여러분이 무기력하는 거 제 에너지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희망 갖고 넘어지면 아무도 잡아주지 않아요. 스스로 일어나게끔 꼭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2년 전쯤에 비트코인 채굴하는 일을 시작해서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25살인데. 진짜 모았나요? 네, 많이 모았어요. 봤어요? 연락이 잘 안 돼요. 이제 그 친구한테 그래요? 막 하려고 하니까 그 친구가 번호 바꾼 것 같은데 제 또래에서 할 수 있는 재테크 투자 방법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이제 제가 봐서는 이제 허상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거기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모여서 20억 벌었다, 200억 벌었다. 미안하지만은 그거는 여러분이 믿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강남 집값도 비슷합니다. 저는 그걸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런 걸 안 해요. 안 하니까 진정성 있게 잘 사는 거예요. 허상에 살면은 겉돌아요. 대박 치는 거 없다고 보시면 돼요. 미안하지만은 미리 젊은 분한테 다 얘기할게요. 인생 역전의 기회 없습니다. 짧게. 가까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아끼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자신도 개발하면은 그게 더 큰 게 돼서 돌아올 수 있겠구나는 생각이 들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가야 되고 이제 넘어져도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고 이런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얼마 후 최종 도전자 선발을 앞두고 제가 나섰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제가 백조 시절에 정말 수중에 정말 돈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연습생이라는 이름으로 왔다 갔다만 하고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때 그냥 막연하게 들었던 생각이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1,000만 원이라는 건 눈사람 만들 때 처음 굴리는 눈덩이 같은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절실함을 아는 사람으로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종 선택을 위해 멘토들을 소집했습니다. 몇년 걸렸어요? 한 달에 얼마 쓰고 3만 원인가요? 맞나? 맞아요. 아직 뭐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각자 이제 기준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갔으면 좋겠다. 1,000만 원 모으기에 맞게끔 젊은이들 근데 희망 없어서 뭐 욜로도 나오고 근데 그런 거는 또 안 좋거든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좀 뽑고 싶어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되는 희망을 보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약간 고행이 기다리시고 막 그 가시밭길을 혼자 걸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떠세요? 자존감이 높은 분을 좀 뽑고 싶어요. 50%는 저축하고 나머지 20%는 자신을 위해서 투자해서 그 6개월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재밌는 게 무엇인지 발견을 해서 나중에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저는 아무래도 결혼한 귀여운 분들을 많이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결혼을 해도 저 월급으로 살만하구나. 너무나 개성이 뚜렷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제작진이 잘 모은 거예요. 정말 다른 분야의 사람들. 겹치지 않아도 캐릭터가 드디어 도전을 시작하는 날 어떤 도전자들이 선택됐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머나 세상에. 오늘 이제 최종 선발이 되신 거잖아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선발된 멤버로서 일단은 축하를 드립니다. 경쟁률이 꽤나 셌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가 이거 들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금전수라는 거예요. 혹시 아시나요? 돈이 붙는 식물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6개월 동안 출근할 때마다 들고 올 예정입니다.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의 멘토분들이 주실지 그분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오늘 어떻게 보세요? 예. 이거 좀 제발 들어주세요. 제. 이거 무겁네요, 진짜. 매너가 너무 없으시네요.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예, 예. 어떻게 오늘 첫인상 어떠세요? 에너지가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어허. 이쪽 팀이신 건가요? 아니, 저는 저기 예. 딱 튀는 저기 야. 젊은 친구들. 아니 무슨 데뷔하시는 분들인가요? 저는. 이제 직장에 들어온 지는 이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20대 후반까지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그 공부는 이제 공무원 공부였는데요. 네, 현재는 이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렸을 적부터 게임에 많이 빠져 살았어서 저는 눈물 없으면 안 되는 팀. 예. 부담이 되지만 사랑스러운 팀입니다. 네, 사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멘토님이시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해봤고 아는 분이 뭐 다단계 이쪽으로 하셔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 수입이 일정치가 않은 상황이어서 이거 정신 차리기에 좋은 프로그램. 저는 기혼 주부팀, 저 맨 위에 있는. 출산하는 데까지 비용을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그래서 집이 좁으니까 애들이 커가는데 이사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10살짜리 태어나면서부터 직구를 했어요. 저는 여기 20대. 제가 지금 그 시에서 지원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곧 나가야 돼요. 20살 때는 교복을 입고 회사를 다녔어요. 제가 지금 직장인인데 요새 되게 막막함을 많이 느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팀별로 자리를 나눠서 앉아봤는데요. 그냥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팀별 개성이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멘토분들의 그 주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그 뽑는 기준들이 확실히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개성이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저쪽에 이제 우리 또 박범영 팀은 그냥 박범영 씨 3명 아니에요? 굉장히 거칠어 보이고, 예. 아니 개성이 너무나 뚜렷해가지고요. 예. 이영애 씨.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표정이 너무 밝아 보이시고. 예. 우리 그 이지영 멘토팀은 네. 그냥 너무 너무 결혼 잘할 것 같은 예, 너무 참한 아가씨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긴장을 했죠, 이 팀은? 괜찮으세요? 네, 오늘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가장 제가 볼 때는 여자분들이지만 가장 파이팅 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긴 뭐예요? 여긴 뭐예요? 여기 무슨 팀이에요? 김은수 멘토님. 그러고 보니까 아니, 여긴 뭐예요? 여기는 다 총각들, 네. 이혼 여성. 이렇게 보이는데 여긴 잘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저희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아, 우리 정미림 씨군요. 네. 예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We will go all out on Monday, hit it hard till Sunday. We will do it our way. Why so serious? Paint the sky all purple, run around in circles. We will do it our way. Why so serious? Why so serious? 1등 신곡감이네요.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면 성공하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했고 네,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직장에 취업도 했는데 막상 저는 회사 다니면서 너무 잘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좀
작아지는 느낌도 들고 내가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모로 걱정도 되고 근데 집이 한 채 있으면 좀 마음이 든든하고 안정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조금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는 돈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연어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에 17,600원? 돈을 저축하는 외식부터 비싸요. Oh, Billy Brown had lived an ordinary life. 2 kids, a dog, and then the cautionary wife. While it was all going 네. 그렇게 왔나? 좋아하시는구나. 아, 거의 곰이 연어로 드시는 친구야, 양이? 아, 이건 좀 부럽다. 혼자 이렇게, 이건 좀 부러운데? 혼자 있을 시간이 부족하시죠? 오. 뭐예요? 네. 뭐예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얘네들이 모험을 와서 첫날 밤을 보낸 장소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좀 좋아하고 있어요. 애들이 모험할 때 항상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어머나. 갑자기 웬 얘네들 뭔가요? 저는 이런 걸 전혀 몰라가지고 얘는 뭔가요? 이거는? 그거는 이제 15주년 기념으로 블루레이로 나온 거여서 완전 비싸겠다. 저거 이제 6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 60? 근데 되게 안에 CD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블루레이가. 그래서 뭐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사는데 총 얼마나 들어가는 것 같으세요? 뭐 1,000만 원 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10층 손님. 9층? 예. 집에 들어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외부인이 못 들어오는. 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여성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요. 약간 쉐어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뭐 주거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야겠네요. 여기가 다른 데보다 월세가 되게 싸거든요. 보증금 한 140에 한 월세 7만 원? 근데 이제 7만 기타 원. 포함하면 한 2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은 평소에 모으시는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진짜 별로 저는 분명히 쓴 거 없거든요. 막 크게 막 비싼 거 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돈이 없죠. 패딩만 6개인데.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컬러가 좀 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춰 입으려면 왠지 이것도 맞춰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난 너무 웃긴다. 자기 안 쓴데 돈. 계속 나오고 계속 너무 나오고. 웃긴다. 이런 일러스트 관련된 물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 해가지고 10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 재계약 서류인데 아이고. 임대 기간이 7월 31일까지니까 8월 달에 나가야 돼요.
여보세요? 엄마. 저녁 먹었어? 엄마 걱정이다. 이제 7월달 때문에 끝나고 8월달에 집을 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돈은 좀 많이 모았나? 어찌 됐노? 걱정이다 맨날. 많이 모았을걸? 모았을걸.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막 대출 받을까도 생각했었는데. 엄마 찬스로. 의자로. 못 사줘.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막막하지 않나요? 지금 8월에 새 보금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당장 내가 살아야 할 곳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이 패턴이 계속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한번 아예 망하면 괜찮은데 그거는 부모님이 안 도와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한 번은 망해야 이 별거 안 쓰는 게 제일 억울해요. 쓰는 거 없는데 돈이 없는 거. 그럼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게 망해봐야 정신이 차리는 멘토님이 알아서 하실 것 같은데 나 잘하시니까. 아니 말씀들을 너무 이렇게 화학 씨가 예. 좀 힘든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수입이 좀 더 올라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 멘토님께서는 수입이 좀 더 창출되는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이시죠. 화은 씨는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밥은 안 먹었네. 밥 먹어야지 그럼. 왜 오늘 안 먹었어? 근데 뭐야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이거 나가면 안 돼요. 사람을 좀 아빠 사업이 3학년 때부로 되게 안 좋아지면서 그때부터 막 이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사를 다니고 이제 빚쟁이에 쫓겼겠죠? 저는 그때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래서 쌀이 떨어져서 엄마가 앞집에 쌀 빌려가지고 빌려온 쌀로 밥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래돼가지고 회사 친구가 계속 버리라고 하는 옷인데 친구가 뭐라고 구박을 하지만 버리지 않고 계속 입고 다녀요. 샘플 쓰시는 거죠? 엄마. 엄마 이거 되게 많은 거 알아? 야, 이거 미장원 안 가려고 샀는 거거든? 그래도 미장원 가잖아. 그래도 가긴 가는데. 미장원 덜 가려고 그랬지. 뭐 샀다고 뭐라 그러고 있는데 왜 사냐 그러고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고 이거 있으면 이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맨날. 여기 클렌징 이것도 클렌징 폼이잖아요. 얼굴 닦는 거잖아. 그러면 비누로만 해도 돼. 또 엄마 너는 이거 안 해 그럼? 너 이거 안 써? 그러니까 피부가 안 좋은 거야. 우리 참나. 그러니까 피부가 안 좋은 거야. 엄마는 비누로 했지, 그다음에 이거로 했지. 어떨 때는 클렌징 크림도 써. 그러니까 너보다 엄마가 더. 아니 엄마 그러니까 너는 이런 거 안 하니까 피부가 안 좋은 거야.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50% 세일해야 되겠다. 주변에서 얘가 너무하다 그러죠. 젊은 애가 너무한다고. 수지야, 엄마 오늘 슈퍼 살려고 그랬거든. 슈퍼를 왜 사? 안 사도 쓸만한데 왜 사? 누가 쓸만하냐? 다 떨어졌는데. 저는
저런 경우는 버리고 그냥 바닥 생활합니다. 일단 보기 싫고요. 버리면 넓어지잖아요, 공간이. 안 그래도 저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한테. 차라리 어차피 슈퍼에도 많이 안 하는데 그냥 버리자고. 없어도 된다고 했더니 엄마는 내가 쓸 거야. 넌 바닥에 앉아. 내가 앉을 거야. 근데 제가 보면 어머니께서 따님이 너무 절약을 하시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오히려 더 좀 이렇게 너도 이런 거 좀 써.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상업고등학교 나와서 19살 7월에 취업이 돼서 그때부터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 교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발 살 일도 없고 가방 살 일도 없고 교복 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은 거의 그냥 교통비 빼고는 다 저축했던 것 같아요. Put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You needed me. 가장 큰 거는 우선 엄마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냥 빨리 돈 벌어서 우리 엄마도 좀 좋은 집 살아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지영 멘토님. 네. 세 분 다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고 6개월 동안 탁탁 잘 안 쓰도록 관리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굉장한 가슴에 울림이 있는 팀의 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저 팀이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돼요. 우리 마지막 팀. Yeah. 예.